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장관님은 철도 주변에 살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뭐 철도 주변에 사는 게 그렇게 뭐 전 국민이 다 사시는 건 아니니까. 예. 저희 대전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철도 주변에서 사는 어려움 때문에 사실 지하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여야 상관없이 우리 이 경부선이든 호남선이든 철도 지하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장관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음이겠죠. 소음이요. 예. 워낙 살기 힘들어서. 저도 바로 지금 이 대전역 옆에, 철도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소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뭐 경부선 철도나 이런 큰 철도를 다 지어야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센데, 국토부는 그 소음 민원에 대해서 어떤 종합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철도를 지하화 말고, 지하화 어차피 좀 오래 걸리는 일이니까, 예. 어떤 종합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철도 건설할 때는 소음에 네. 대한 대책을 다 반영해서 설계하고 또 주변 지역에 대한 그 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대책이 충실했으면 사실 뭐 지금 같은 민원이나 아니면 뭐 지하화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거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뭔가 그거에 대한 대비들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국토부도 예전에 용역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게 철도가 경부선 철도든 호남선 철도든 처음에 생길 때 이후에 예를 들면 우리 기차 자체도 훨씬 고속화되고 뭔가 이 열차 갱량도 증가하고 이 교통량 자체가 늘어나서 소음 민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계세요. 경부선 철도 놓인 것 자체는 엄청나게 오래된 일이니까. 그러면 어쨌든 국토부도 그거에 대한 종합계획을 갖고 계셔야 정상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예, 소음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방음 시설들을 해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해나가도록 돼 있는데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사실은 이 소음 민원에 대한 굉장히 이제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고 5차년도에 걸쳐서 그 철도 소음 진동 저감 기술 개발 뭐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연구 용역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5차년도에 뭐 연구원만 한 1000명 이상 투입되고 전체 이제 용역 비용도 288억 가까이 들어간 이게 그냥 연구한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이게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오래 연구했으면 그 연구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만들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정부 행정의 기본 같은데 지금 종합계획을 여쭤봤더니 장관님이 그냥 아예 모르시는 상황 같아서 좀 지금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5차년도에 걸쳐서 거의 300억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후에 후속 조치를 뭐 하냐 방음벽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사업들 찾아보니까 방음벽 만드는 거 말고는 없긴 없어요. 근데 방음벽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안 살아보시면 이게 잘 모르는데 연구 보고서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방음벽은 저층부 일부 정도 말고는 사실은 소음 대책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아파트가 30층이거든요. 제가 30층에 살진 않고 저는 17층에 사는데 이게 고층부로 오면 소음이 그대로 와요. 근데 요즘 이제 아파트들이 이렇게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방음벽만으로는 소음 대책이 거의 되질 않습니다. 그럼 다른 대책을 같이 연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만들어서 대책을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네. 지금 의원님 그 질문 취지를 제가 조금 아직 정확한 포인트를 그러니까 제 질문 모르겠습니다만 취지는 그거예요. 종합계획 만들자는 거예요. 이 소음진동 대책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들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실제로 이 엄청나게 긴 철로변에 특히 저희 뭐 대전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인구 밀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여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가 이 보고서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예를 들면 가까이에 있는 좀 낮은 방음벽을 철로 근처에 설치한다던가 뭐 댐퍼 같은 것들을 만들다던가 여러 가지 이 열차 자체에 대한 개선 시설 같은 것들을 단다던가 여기에만 해도 굉장히 6개 이상의
방안들이 나와 있는데 그 방안들이 3년 전에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언급만 했지 그 이후로 별로 진도 나간 게 없다. 라고 하면 사실은 놀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3, 4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사실은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종합계획들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실행들을 해 나가야 전로변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은 뭐 이렇게 열차 계속 늘어나고 하면서 소음의 이 삶의 여건들이 많이 침해되고 있지만 조금씩 개선되면서 나아지고 있겠구나, 나아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잘 검토하겠고요. 네. 한 가지만 지금 포인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저 규정에 철도 건설 당시에는 소음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철도가 개설된 이후에 들어오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주택 사업자가 방음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현실적으로 가면 서로 핑퐁이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같이 계속 토론해야 될 문제인데 예. 예를 들면 애초에 원래 철도가 있는데 주택이 세워졌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예. 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예, 결국 주민의 삶의 질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